좀 있었더니 바로 안 뜨지. 예, 좀 늦었죠. 저희가 월요일 8시부터 방송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좀 준비 좀 하고 좀 기다리고 또 2부 출연이 따로 있기 때문에 출연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일단 지금 사람들이 좀 교통이 좀 복잡하다고 해서 좀 늦게 오는 사람이 좀 있어서 일단 2명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보고 계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여정수입니다. 조남준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특별하게 잡힌 거 있으십니까? 임걸님? 없습니다.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가시는 거죠. 네. 엊그제 그 서초동이 굉장히 대단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거기에서 그 노란 물결이 일었습니다. 그 노사모의 대표 주자로서 우리 임걸님의 생각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 저는 뭐 노사모 대표라고 소리 들을 적도 아니고 다만 노사모에 가입을 해서 미미하게 활동을 했었고 참 2002년도에 이렇게 그때부터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래요. 지금 보면은 2002년 지나고 그 다음에 노사모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노사모 해체론이 나왔거든요. 예. 왜냐하면 노사모는 순수한 대통령을 탄생시키기 위한 순수한 적에 대통령이 탄생됐으니까 해체를 해야 된다. 이게 대통령을 탄생시킨 이 힘을 가진 집단이면 안 된다 쳐서 그랬지만 그 당시에 또 일부에서는 아니다. 우리 대통령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지만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언론개혁, 정치개혁, 사회개혁을 하기 위한 우리가 계속된 전진이 필요하다 해갖고 국민참여본부라는 국참이라는 걸 만들어서 국참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명계남 씨, 그 다음에 정청래 의원 이렇게 해갖고 또 이상호, 미키루쿠 그래갖고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시작이 된 게 시민 사회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2008년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당선된 날부터 청계천에서는 당선 무효를 외치고 데모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예, 기억납니다. 예, 조금 있다 올 우리 같이 멤버인 유진수 씨가 첫날부터 거기 퇴진 운동을 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그게 학생들이 나오기 이러면서 광우병 파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광우병 이때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해서 거기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오기 시작을 했죠. 왜 촛불의 원조가 되는구만요. 예. 그리고 그 전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저기 광화문 종로거리를 메웠던 탄핵 전국 때 있었고 그다음에 2008년도가 진짜 이명박이가 인왕산 뒷산에 올라가서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세력이다 하는 걸 느낄 정도로 정치 시민들의 단결력이 많이 높아지고 하던 게 그때부터 학습이 됐다고 봐야죠. 시민 정신이라는 게. 그래서 결국 2017년에 끝내는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구속까지 시키고 이렇게 했던 게 이번에 다시 또 서초동에서 힘이 모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단어 중에 그 똘레망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나와 다름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쨌든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항시 얘기하지만 서민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게 이게 노무현 정신이 아니었던가 어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서초동에서 과연 검찰을 개혁하자는 외침이 컸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텐데
어떤 현직 장관을 수호하겠다. 조국 수호라는 물결이 더 크고 조국을 지켜야지만은 현 정권이 지켜진다라는 그런 논리 전개가 상당히 좀 거부감이 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까지 쭉 어떤 그런 운동을 해주신 우리 인걸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사실은 그날 참여를 못했어요. 개인적인 집안에 일이 있어서 그날 참여를 못했는데 이번 주는 됐으면 저도 이번에 나가보려고 합니다. 아, 예. 또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것 중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 2008년도, 2004년도 요때 만났던 사람들 그때 거리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이제 나는 이제 지금 뭐 60줄에서 훨씬 후반기가 넘어왔지만 그 당시 한참 30대, 40대 했던 사람들 지금 뭐 50대가 이제 되죠.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서 이제 얘기하고 같이 그 사람들이랑 같이 떠들고 또 오면서 가장 좋은 거는 끝나고 오면서 또 같이 뒷풀이를 한잔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아마 그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뭐 누가 강제로 나가려서 나가는 건 아니고 강제적 동원이라고까지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 어떤 자발적 참여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자기들 생각만 옳다라는 그런 사고 방식이 그게 나머지 어떤 시민들하고 화합이 가능할까? 어떤 페북이라던가 이런 데서 들어가다 보면은 너무나 이렇게 선명성을 가지고 너무나 갈라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시 떠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참 저 사람들은 먹고 살만한가 보다. 일반 시민들은 가고 싶어도 또 내지는 그걸 비판하고 싶어도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장사하느라고 저녁 8시, 9시까지 그냥 노동하느라고 꼼지락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요번 전국이란 게 대지 열병도 있고 나머지 이렇게 뭐 하루가 다르게 폐지값이 폭락하고 있는데 그렇죠. 법무부 장관 임명권 때문에 모든 것이 묻혀버렸어요. 이 묻혀버리고 지금 다른 뉴스들은 우리가 거의 접하기가 힘들어요. 좀 있으면 또 태풍도 올라온다 그러는데 그렇죠. 이 태풍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민생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치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전국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찌 지금 사법개혁이 우리 국민의 큰 어떤 이상인 것처럼 또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이 세태가 굉장히 좀 불만스럽습니다. 뭐 저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때려 죽이고 싶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경륜 있는 이 바닥에 경륜 있고 오랜 세월을 지켜본 인걸님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렇게 길거리에서 활동을 하고 또 예전에 사업을 하다 보도났을 적에도 많이 이제 검찰을 드나들고 그 이전에 이제 사회단체를 할 때부터 많이 드나들고 했고 더구나 이제 촛불 때문에도 몇 번을 집회가고 그렇죠. 벌금을 내고 이런 적이 있다 보니까 사실 검사들이 뭐 범인을 잡아들이는 건 좋으나 예. 나 같은 경우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즉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은 이거는 아니야라고 한 걸 갖다 대고 다른 말로 내가 뭐 그 범죄를 저지르고 그걸 합리화하기 위한 어떤 이거는 범죄자들이 쓰는 어떤 특정 단어다라고 뭐 다시 들어봐라 녹음 잘 됐네 다시 들어봐라 했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담당 검사가 저 뒤에서 한참 듣고 있다가 그 사람이 와서 그 직원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봐도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검사의 문제가 아니고 검찰 수사관의 문제. 그렇죠. 아닙니까? 검찰 수사관의 문제인데 네. 나 같은 경우는 그런 좋은 사람도 만났었어요. 아, 예. 예, 그렇지만 또 한 번은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살살 달래는 듯하면서 빨리 끝냅시다 이거 복잡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인정하라는 얘기. 예, 그러면서 지가 꿉꾸매진 지가 짜여놓은 그물속으로 밀어넣는 검사도 봤었고 그거는 자기가 각본 뭐 연출 이런 거 다 그렇죠. 해가면서 고틀 속에서 너 들어와서 시인만 하라. 네. 아,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를 겪은 사람들 꽤 많을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검찰의 그
참 엄청난 힘. 그리고 이제 요즘도 며칠 전에도 나왔죠. 그 간첩단 사건, 아, 예, 간첩단 예. 사건이 무죄로 판명이 나서 무죄가 무죄가 뻔한데도 기존의 검찰에서는 또 저기 뭐 고검으로 하고 또 재검으로 하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힘들어 했다는 걸 알면서 자기는 끝까지 이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검찰이 개혁이 되고 검찰의 어떤 조사가 참 민주적으로 해가지고 서로 존중을 해주는 조사고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흔히들 하는 말인데 죄가 밉지 사람이 밉냐고. 그렇죠. 어떤 그런 것들은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근데 그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왜 꼭 현재 지금 저는 윤석열이나 한동훈 검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남들이 꺼리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구속을 시키고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 누굽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 이끌어내고 했던 이런 그 검사들로 보고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잘못한 거를 미리 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충분히 그거를 계산해 넣고 계획의 하에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잘되고 못된 거를 따져가지고 임명을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임명을 했는데 단순히 현 장관의 어떤 과도한 수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인정해요. 그런 수사로 인해 가지고 이래 전국을 갖다가 조국 수호 아니면은 조국 반대라는 이런 전국을 만들어낸 게 저는 그게 굉장히 큰 불만입니다. 지금 민생이 뒷전으로 뒤처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왜 서초동에 모여야 되고 또 어떤 그런 건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 자체도 이해할 수 없고요. 제가 좀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죠. 그런 주장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주장에 대해서 또 당신이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랑 좀 다른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데 저는 지금 촛불에 모여든 그런 분들한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따져서. 맞습니다. 나하고 생각이 틀리다, 다르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표현은 죽어도 안 합니다. 예, 그렇죠. 생각이 틀릴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생각을 갖다가 거기 있는 분을 한번 모셔보고 싶네요. 정확하게 모셔보고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데 사실은 그분들을 안 모셔도 저는 인걸림이 그쪽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죠. 질문해보는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보면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들어가죠. 다들 사회 그렇죠. 모든 사회가 하다못해 이번 같은 경우도 뭐 청문회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치나 예. 국회에서 이번에 뭐 정기 국회에서 뭐 조국 장관을 놓고 뭐 법무부 대표 나와라. 그리고 그것도 잘못됐죠. 네, 그리고 또 뭐 하다못해 사실 이렇게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흔히 많이 보는 건데 여자들이 바깥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고 차 옆에서 사고 났을 때 안전부조 못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내 차를 들이받고도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 경우 네, 많습니다. 그래서 막 문을 열고 보면 남편한테 전화하고 있는 거야. 여보 큰일 났어. 어떡하면 좋아. 그렇지. 네, 그러면 남편이 담당자를 상대자를 받고 전화를 받으니까 저 남편 누군데 지금 이 사람 떨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보험 처리를 해주시고 이 사람이 모르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저도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저도 네. 경험이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를 압박으로 굳이 받아들였다? 나는 그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그건 왜냐하면 이 도둑놈이 제발 저린다고 자기가 어떠한 그 못된 마음으로 가서 하다 보니 그런 말을 들었을 적에 그렇게 압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일단 여검사가 2명 갔었고요. 예. 남자 변호인이 2명 있었고 예. 여자 변호인이 있다는 게 언론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그 압수수색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국 장관이 뭐 잘한다 못한다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실 민정수석으로 2년을 있으면서 밑바닥을 충분히 깔아놓고 자기가 장관에 임명될 때
거스를 수 없는 어떤 개혁을 하겠다. 그리고 충분히 그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살겠다 했는데 어쩌면은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때 그냥 사람들한테 계백의 결기로 나가지 않고 서울대 교수를 사임을 하고 배수진을 법무부 정문 앞에 쳐라. 그리고 계백의 결기로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참 그랬는데 좋으신 말씀이에요. 저도 그 부분이 참 아쉽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면은 가족들도 그만큼 단련이 되고 숙련이 되고 사실은 그 조국 장관의 따님 애기 아닙니다. 28살로 알고 있는데 네. 성인이고 그 나이에 국회의원 출마하는 초선 의원도 있었고 그렇죠. 예전 같으면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뭐 남이 장군 그랬잖아요. 남아 20의 세상을 평정하지 그렇죠? 못하고 그런 성인인데 충분히 감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가장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그렇게 그 험지로 가라고 밀어낸 사람들이 검찰 수사 일반 시민들 예전에 운동권에서요 남영동 분실 들어가서 고문당하고 뭐 그 당시에 그 중정이고 예를 들어 안기부 끌려가 고문당한 사람들 다 가족들 다 고초 겪었어요. 지금 이 고초가 감성적인 어떤 저걸로 접근한 게 아니라 정말 개혁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렇죠. 가족의 고통도 같이 이게 고통이 아니고 어떤 그 투쟁 또 어떤 그런 결기를 가진 행동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반대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거는 맞아요. 이게 당사자들이 겪는 고초는 당연한 거라 과정이다. 과정이죠. 예,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분노하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하다 말은 지금 그 조국 장관 딸이 그 압수수색한 데 있었잖아요. 예. 그 딸한테 검사가 와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지금 어머니 굉장히 아프다니 빨리 병원을 조치를 취해봐라. 예. 그러니까 지금 병원을 가겠다고 나서면 밖에서 기자들이 도망간다 그럴 것인가. 차라리 이 고통 여기서 기다리겠다고 했던 건데 이제 보는 면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 내용을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느낀 거지 그걸 갖다 대고 야당 의원한테 그 내용을 넘긴다는 거. 여기서 분노가 나는 거죠. 여기서 분노가 나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은 그런 분노로 표출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만약에 저희 집안에서 그런 어떤 일이 생기고 했다 그러면은 그보다 더한 고충을 겪는다 하더라도 개혁을 위하고 앞날로 진보적인 그런 걸로 나가기 위해서는 제 가족들을 제가 다독거리고 어떤 SNS에 글 안 올리고 저는 묵묵히 그냥 지켜볼 거라는 얘기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이제 기레기라고 그러죠. 진짜 쓰레기 같은 기자들. 이번에도 왜냐면 제일 처음에 발단됐을 적에 뭐가 발단됐냐면 조국 장관의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하여간 뭐 그런 것들은 네. 세월이 지나면은 아니 그러니까 세월이 시간이 흐르면 밝혀지는 거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밝혀지는 건 당연한데 그 과정 속에서 언론은 사실화를 만들어 버리니까. 예전에 그 연예인들이 몹쓸 어떤 그런 기레기들의 아까 지금 임걸님 말씀하면 그런 걸로 인해 희생되고 피해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을 많죠. 합니다. 죽은 사람도 있고. 예. 그러나 그 기자들이 그걸 반성하라고 그건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럼 언론 개혁을 해야지 왜 지금 사법 개혁에서 조국 수호를 가는 겁니까? 그게 언론 개혁도 당연히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얘기를 언론에다 흘리는 검사. 소위 그거는 내가 알기로는 거기 책임자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도로서도 그런 건 얼마든지 적발하고 얼마든지 그 검열해가지고 아니 근데 지금도 그 사람이 누가 정보를 줬다라는 걸 밝히지도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지도 않거든요. 이거 수사하면 되잖아요. 아니죠. 그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경찰을 시키면 되지. 아니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제 검찰 당신네들 스스로가 개혁할 준비를 하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왜냐면 지금 말한 대로 그런 수사를 경찰 시키면 되지.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경찰에다가 검찰의 피의살 공표인가 이걸 가지고 경찰에다 고소하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잖아요. 그럴 수가 있죠. 다만 그게 너무 제도화가 돼 있고 너무 권력화가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검찰을 이 기회에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또 검찰총장도 개혁하는 건 맞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저도 개혁의 반대는 아닙니다. 네, 그렇죠. 예. 사법권이 개혁이 돼야 되고 검찰이 개혁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누구 말 따나 검찰에 불려가면은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어떤 노인네 되시는 분이 검찰 조사받다가 억울해가지고 하소연한 분도 많이 계시고 그 우리나라가 지금 검사들을 호칭하고 있는 영감이라는 호칭부터도 없어져야 되고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들어가서 수사를 받더라도 그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렇죠. 어떤 그런 걸 받는 이런 개혁들이 돼야 되고 하는데 압수수색도 그 사전에 조율이 됐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율돼 가지고 그날 압수수색을 들어간다 그리고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했다는데 이 흔히 얘기하는 외부의 지지 세력들은 그 뭐 정확한 언론을 제가 안 봤으니 모르고 뭐 기레기들 아까 기레기 말씀하시는 기레기들 통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 정확하게 밝혀줄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본인 당사자들이고 의식 있는 검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제가 가장 그 화가 나는 부분은 이 부분 때문에 모든 것들이 뒷전에 묻혀버려요. 그렇죠. 가장 큰 문제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른 장관님들 참 편하실 것 같아. 국정감사 기간에. 그렇죠. 법무부가 다 커버해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꼬집고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하고 싶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그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내야 되나. 엊그제 저기 그 남동공단에 가면 사출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핸드폰 케이스나 이런 거 하면. 그렇죠. 이 사출 공장들이 망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요즘 많이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출 공장에서 재활용품을 빼내던 사람들이 지금 5, 6개월 동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예.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생은 뒷전이고 어떻게 그 정당들도 보면은 요거는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똑같은 건데 조국 아니면 이슈가 없어요 지금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제가 사는 집이 3층 연립에 사는데 9세대가 살거든요.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어제는 4시에 옥상에서 우리가 옥상이 워낙 좋으니까 경치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다고 그러는데 뭐 전화를 꺼먹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강원도에서 오느라고 6시 넘어서 왔어요. 근데 마침 그때까지도 제가 3층이니까 3층 집에 올라가다 보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만 우리 집 2층에 사는 사람이 70 몇 살 먹은 노인네인데 굉장히 이제 굉장히 말라있고 굉장히 여기저기 다 아픈 분인데 이분이 그 기초 수급을 받으면서 폐지를 줍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나도 어제 서초동 갔다 왔다. 폐지 수거하시는 분이요. 진짜 이른이 넘으신 분이 그 흐르적거리는 몸으로 자기가 교대역에서 내려서 거기서부터 꽉 차기 시작했는데 교대역에서 내려서 했는데 뭐 이번 토요일날도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그럼 당신은 왜 생계가 더 중요하지 거기 뭐하러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모든 더 현안이 쌓여 있는데 그거는 정치인들 뒷전으로 놔두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 국민들이 지금 우리 전국 고물상 연합회 회장 김 회장 같은 경우에 지금 그게 화가 나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정치인들이 정치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정치를 버리고 있는 정치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걸 재활용할 것인가? 재사용할 것인가? 소각시킬 것인가? 고물로 다 팔아버려야 되거든. 아니 팔 수 있는 것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재활용 가치가 있어야 파는 거지. 아예 못 써요? 아예 못 쓰는 정치인들도 많잖아요. 맞아. 땅에다 주워가지도 않겠다. 땅에다 갖다 묻어버리면 땅이 오염될까봐 묻기도 어려워요. 맞아. 그럼 저 멀리 태평양 바다에 가서 수장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까지 또 운임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도 음. 저는 정당을 떠나서 이래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도 민생을 챙기는 정치인이 있고, 그렇죠. 자유한국당에도 민생을 챙기는 정치인이 당연히 있습니다. 있죠. 그럼요. 뭐, 이런 정당을 떠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정당의 카르텔이 깨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래도 소위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님은 정당이 소속이 아니고 다 지역 소속이고 무소속이 돼가지고 가야 되지. 어떤 정당에 속해가지고 공천받기 위해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뭐 국회의장 한번 하겠다고 뭐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다 생각하고 정당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 정당의 카르텔이 깨졌을 때 정작 그 의원들께서는 민생을 챙기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맞아요. 지금 막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요 근래 라디오 오후에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보면은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측으로 나오고 자유당 측으로 나오는 사람이 파주 쪽에 있는 원외지구당 위원장이란 말이에요. 현역도 아닌.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런 게 있어요. 맞다. 나도 그건 우리 당에 대해서 참 진짜 그건 비판적으로 본다. 근데 얘기를 하면 듣지도 않거니와 그렇죠. 더 강하게 얘기를 하면 나 내년에 공천 못 받을까봐. 인걸님도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부분을. 그런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 그래서 정당이라는 게 진짜 국민의 충성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네 다음 공천권을 바라보고. 공천도 공천이고 집권에서 자기 집권 세력들이 계속 정권을 연장시켜가지고 어떤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예. 그런 못된 적에서 그런 저거에서 봐도 그렇고 참 우리나라가 지금도 정치가 진짜 너무 후진국이죠. 보면 뭐 진짜 뭐 요즘 국회 중계하는 거 보면은 요즘은 조금 덜하지만 네 그래도 참 국회의원들이 수준 지금 뭐 고물상에서도 사가지 않을 정도로 지금 그 각 당의 대표들이 말입니다. 각 당의 대표들이 지금 조국 수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조국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돼지열병이 일어나는데 네 그렇죠. 이런 데 쫓아다니셔야 되고 거기에 가서 농민들이나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아픔을 공유하고 방법을 찾아내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원인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정치가 뭡니까? 이런 그 서민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 제가 하도 이 폐지 쪽에 있다 보니까 폐지값이 이래 떨어지고 일본산이 수입이 되고 국내산이 소비가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어떤 해결점을 찾아내는 게 정치고 그렇습니다. 또 정부는 그런 유능한 정치인이 많이 나왔을 때 정치인들한테 뽑히기 싫어서라도 열심히 일을 하는 어떤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맨날 보면은 이거 그 하나의 어떤 이슈 제가 서초동에 간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기와 편승한 정당의 행태들을 굉장히 맞습니다. 분노하고 예,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요즘 제가 이제 예전에 같이 2004년, 2008년 촛불 전국 때 같이 활동하던 분들이 예, 쓰는 예. 글을 요즘 보면은 거의 그분들이 주장이 그거예요. 정치인들 무대 올라가지 말아라. 그리고 당연하죠. 과거에 정치인이었던 그리고 나쁜 명찰을 달구는 사람 너도 올라가지 마라. 그렇죠. 예. 연단 앞에도 앉지 마라. 니들은. 기어서는 안 되죠. 예, 니네가 무슨 텔레비 한 번 더 나오고 싶고 이러면서 거기 개입할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한테 마이크를 넘겨줘라. 라고 그렇죠. 이제 주장을 많이 합니다. 사실 시민들이 더 성숙하거든요. 다만 이제 시민들은 참 이 우회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지역구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표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정치계를 못 나갈 뿐인데 그렇죠. 예, 그런 그렇죠. 훌륭한 시민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뭐 자유당에도 뭐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향 그 원외지구당 위원장처럼 자, 올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도 그렇죠. 예,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이 그 어차피 정당에 들어가면 또 변해요. 맞습니다. 변하고 그나마 버티고 나는 그래도 지켜야지 하는데 서서히 아무리 해도 뭐 자기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맥혀들지가 않고 그러다 보면 자포자기도 하고 아니면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정치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초동에서 정치 검찰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거를 이용하는 정치 세력 그리고 그거를 폄하하거나 뭐 심지어 누구는 뭐 소금 뿌리는 미꾸라지 같았다고 말한 미친년도 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참 저기 그 중간에 이제 저 말씀 끊어 죄송한데 제가 그 바들을 굉장히 사실 싫어합니다. 그 민걸님한테 욕먹을 얘기인데 뭐 노사모의 어떤 큰 주역으로서 뭐 근데 이 바들을 가지고 또 요새 그런 유행어가 나왔더라고요. 빠레기라고 바와 쓰레기를 접목시켜 빠레기라고 그럴 수도 그러는데 있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 시위를 하고 있거나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 절대 바의 어떤 입장에서 하지 말고 맞아요. 예 정말 그 어떤 개혁이면 개혁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가 만약에 서초동에 갔다 그러면 검사의 나쁜 점들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을 조국 장관과 연관시키지 않고 내가 겪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다음 또 주변의 지인들이 겪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이런 걸 개혁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그 역설했을 것 같은데 모든 포커스가 가족과 조국 장관에 맞춰져 있는 게 이게 불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이게 보면은 흔히 사람들이 비유하기를 사실보다는 인식이 세상을 지배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사실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걸 그대로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고 또 현실을 자기네가 조금만 더 자제를 하고 조금만 더 깊게 성찰을 하고 자기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의 의견도 존중을 할 줄 알고 그렇죠. 예. 존중해요. 예, 이렇게 갈 적에 참 진짜 우리가 말하는 선진화가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참 그게 막 우리가 통일을 한다 치더라도 저쪽 사람들 껴안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런 아량도 예. 우리가 다름이 충분하고 그 사람들은 60년, 70년을 우리가 떨어져 살고 그 사람들 체제가 다른 사람들조차 우리가 껴안아야 되는데 그렇죠. 같은 체제에 있고 지금 같은 나라에 있는 사람끼리 어떤 그 지방과 종교와 또 지금 종교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뭐 저기 순복음 교회에서 자기는 총동원령을 내리지 않았다 했는데 전 뭐라고 하는 그 저기 그 기독교 대표한다는 그 목사 빤스 목사라고 그러죠. 그 목사 같은 경우에는 뭐 순복음 교회 30만 동원령을 내렸다고 뭐 이렇게 이제 허위 방송을 발언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저걸로 해서 모든 데가 참 너무 상대방 조금만 자기가 조금만 다르면은 나쁜 사람으로 만드니까 그런 좀 세상이 좀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안타깝죠? 많이 안타깝죠. 이게 뭐 종교라는 거는 어떤 그 종교의 영향이 있는 거고 또 정치라는 건 정치의 영향이 있고 맞습니다. 시민의 인생이나 직업에는 직업의 영향이 있는 건데 이 아무리 의식 구조가 깨어나고 아무리 우리가 그 정치에 관여하는 그런 깨어있는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정확한 어떤 사실 이런 걸 인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현 정부가 굉장히 잘못했다 그러면 옛날에 저 박근혜 정부 때처럼 온 국민이 일어나지 말라 그래도 들고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그 조국 장관을 검찰 개혁을 하는 거는 전 국민이 일어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200만, 400만 얘기가 나오는데 그쪽에 면적을 다 계산해봐도 200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거를 정당에서 공인된 숫자인 것처럼 오늘 그 여당의 원내대표가 얘기했더구만요. 뭐 400만 명 모이고. 자, 5천만이 모이든 400만이 모이든 100만이 모이든 1000만이 모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모인 현실이 중요한 거고. 어느 한 개인을 옹호하거나 그러면은 빠렉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빠가 될 수 있는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있는 모순된 점을 갖다가 극복하고 개혁하자는데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냐.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거기 숫자 얘기를 말씀하시니까 또 반대적인 얘기도 나왔죠. 내가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잘한다. 내가 그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뭐 김준석인가 내가 봐서는 그거 몇 명 모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무슨 서초구에 축제하는데 모인 사람이 더 많았다. 근데 그렇게 발언해서 안 되거든요. 사실이 있고 200만, 400만은 왜곡된 거다. 200만은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얘기하면. 저도 200만까지는 너무 한 거지만 그래도
예상보다는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 모인 거죠. 예상은 뭐 10만, 20만 예. 얘기하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 30만에서 40만 정도. 그러니까 네. 그게 네. 계산할 방법에 따라 드는데 오늘 저 언론에 보면 공학 박사가 예, 예. 그런 데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예. 미리 왔던 사람, 나중에 왔던 사람, 저희도 그러니까 저희도 가서 아니, 어느 집회든지 네, 그렇죠. 뭐 처음부터 가서 있는 거는 저희도 젊었을 때 그랬지만 이제 나이 먹어서는 뒤로 좀 빠져서 그래서 뒤에 그거 네, 갔다가 또 오기 쉽게 하기 위해서 멀찌감치 있다가 얼른 오기도 하고 그러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계산해서 최하 30만에서 근데 최고 50만을 그렇게 해서 보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공학박사 같은 경우는 100만은 넘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존중합니다. 그 사람은 계산의 방식이 틀리니까. 자기가 어떤 근거를 들이대면서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거기서 10만이 넘었습니다. 20만이 넘었습니다. 100만이 다 돼갑니다. 할 적에 아니, 우리들끼리는 일반 시민들끼리는 100만, 200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정당에서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0만 이상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한 4, 5만 명이나 그러는데 정당에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한다는 그래서 게 그게 바로 잘못된 그런 게 거라는 얘기죠. 그런 틀이 잘못된 거죠. 네. 그런 프레임에 갇히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정치인들 스스로가 저는 수준이 좀 너무 얕다. 시민들보다 낫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프랑스 혁명 때도 시민들이 희생해 가면서 프랑스를 성공을 했고 4.19 그 다음에 군부 독재에서도 참 많은 시민들이 이름 없는 무명의 시민들이 희생해 가면서 민주주의를 이끌어 왔고 또 통일 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진짜 박근혜를 끌어내는 탄핵 전국에서도 뭐 제가 봐도 나이 80이 넘은 노모를 60이 넘어 보이는 아들이 노모를 읽고 어머니 그쪽 쓰세요. 저쪽 뒤에 있는 분들 잘 나오니까 여기 사진 한 장 찍으세요. 하면서 찍어주는 그런 모습 그것도 구경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꼭 거기에 나왔을 적에 나는 꼭 누굴 탄핵하러 온 게 아니라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예, 또 뭐 물건 팔러 온 사람도 그렇죠, 있겠지만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숫자를 공감합니다.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서로가 하나의 도구로 쓰지 말자는 말씀이죠. 과대 포장을 하고 너무 형편없이 깎아내리고 또 뭐 나경원 씨 같은 경우는 뭐 소금 뿌린 미꾸라지처럼 발광을 한다. 그것도 표현은 잘못됐고요. 참 잘못된 거거든요. 진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사람이 앞에 있었다 저 있는 소리 했다 치면 야 이 씨발자는 소리를 저절로 나가지.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무능한 정치인들을 갖다 팔아먹는 게 저희의 그 어떤 그 소망이고. 맞습니다. 예. 지금 저기 정치 엿장수가 지금 이제 두 번째 예. 슬슬 뭐 아직 수위는 높이지 않고 있지만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우리 저기 김 회장님 말씀대로 조 회장님, 조 회장님 말씀대로 저기 엿장수 예. 국민들이 정치 쓰레기를 분류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안 되는 건 파묻어야 되느냐 불태워야 되느냐. 저 태평양으로 보내야지만은 국내가 오염이 안 된다라는 생각은 기본이고요. 아 그렇죠. 역시 이제 전문가니까 확실히 틀리네. 그리고 제가 조금만 여력이 있으면요 로켓 속에다가 이래 집어넣어가지고 지구를 벗어나게 하고 그게 싶어요. 제일 좋아. 나도. 네. 그래서 뭐야 20년 전인가 30년 전인가 어느 개그맨이 그랬죠. 지구를 떠나거라 뭐 이런 얘기 그런 거 있었죠. 있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지금은 뭐 굉장히 한복을 입고 이제 한국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러나 보는데 그런 얘기가 있듯이 지구를 떠나버리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정말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고 시민들을 곁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후한 점수를 주면서 발굴을 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그렇죠. 기존에 썩어 있는 정말 폐기물도 안 되고 재활용도 안 되는 그런 정치인을 가려내는 게 어쩌면 방송의 주목적인데 이거 하다가 우리 임걸림 혹시 또 지금 검찰 개혁 부르짖는데 검찰에 잡혀가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전과가 워낙 많아서 뭐 진짜 뭐 벌금도 많이도 내봤고 또 이제 벌금 낼 적에 우리 같이 활동하던 분들이 모아주기도 했고 또 진짜 뭐
언젠가 갑자기 이제 그 청교광장에서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우리 이제 2차 집회가 대한문에서 촛불 산책이 있었는데 거길 가는데 덩치 큰 사람 세상을 확 둘러싸더라고요. 아, 인걸님이요? 네, 그때 신분증을 봅시다. 저 경찰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네 경찰이 왜 나를 잡아왔더만 자기네가 저거 하던 사람이 있으니까 나로 판명이 됐으니까 신분증 보여주고 협조를 해달라. 스캔됐나 보네요. 예. 카메라에 의해서. 예.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저것 당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날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시민들이 갑자기 삥 둘러싸니까 경찰들이 하는 얘기가 저희가 절대 오를 뭐 잡아가거나 절대 저거 하지 않을 테니까 신분만 밝혀주고 가십시오.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입니다. 그러길래 내가 알았다고 신분을 뭐 내가 정당하니까 신분 바뀐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있고 그래서 검찰에서 잡으러 온다 잡아간다 하면 겁이 나겠죠. 압수수색 11시간 당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압수수색 11시간 당하면 저도 짜장면은 싫으니까 좀 비싼 거 좀 뭐랄까 볶음밥을 시켜 먹고 짜장면은 검찰 애들은 워낙 짜장면 좋아하나 보니까 이제 수사관 애들은 이제 짜장면 시켜주고 나는 볶음밥이라도 좀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저는 그 이 한 가지만으로 이재용을 구속시켰다는 한 가지만으로 잘한 거죠. 그러면. 예, 현직의 그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죠. 그 안에 그 사람들이 썩었다고 보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이 잔뼈까지 수사통의 검사들의 어떤 그 근성이라는 것은 범인을 보면 잡고 싶은 게 근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윤석열이라는 그 총장님을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윤 총장을 그 사람은 그게 몸에 배인 습관이에요. 아까 무심에 의해서 익숙해진 그런 습관들이 자연적으로 나를 시위 현장에 불러낸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무심에 의해서 자기 몸에 배어져 있는 게 수사적인 습관이고 또 그 사람이 검사에 임용된 시절부터 지금까지 보면 강압수사도 해봤을 거고 뭐 격한 수사도 해봤을 건데 이 사람이 그런 수사를 결코 제가 옹호하고 그런 격한 수사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행적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느 검사가 그런 걸 했겠냐는 얘기예요. 좀 미흡하다 그러면 맞아요. 김학용이 못 잡아놓고 완벽하게 처리 못하고 한 게 좀 미흡하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분은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 계세요. 대통령이 누구냐 그리고 정치인들이 누구냐 이미 그 사람의 수를 다 읽었고 다 알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거는 패스트 트랙 이 수사를 엄정하게 하기 위한 어떤 1차적인 관문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도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유추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유추죠. 아무 근거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런 식으로 서로가 보는 서로 자기 관점에서 보는 또 자기가 유리하게 생각하는 이런 적을 주장이 나오는데 일반인들은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진짜 왜 정치인들이 지금 급한 생활 정치를 안 하냐 이거를 좀 생활 정치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기를 국민들이 그런 거를 더 먼저 강조하길 바라면서요. 일단 우리도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예. 뭐 보통 45분에서 50분 사이에 잠깐 쉬는데 지금 9시가 다 됐는데요. 잠깐 예. 쉬었다가 다시 이제 지금 왜 안 오는 사람은 왜 안 오나 한 번 더 확인해 볼 거고요. 예. 지금 사실은 오늘 한종수 작가라고 강남의 탄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쓴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방송에 많이 나오는데 그분이 오늘부터 합류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언제든지 합류하시면 같이 이래 방송하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몸이 아파서 조금 다음 주부터 하겠다고 얘기했고요. 네, 오늘 여기에서 마칠 것 같으면 한마디 더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시는 축산 농가 관계자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힘내시고 그걸로 인해서 혹시라도 생을 포기한다거나 주저앉거나 하는 그런 일 없기를 바라면서 맞습니다. 예. 바로 그 얘기를 정치인들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우리라도 해드려야지. 예. 안 하니까. 인갈님도 한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안 하니까 이제 우리라도 이걸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자식 같다 그러죠. 자식같이 그렇죠. 키우던 것들을 살처분을 즉 죽인다는 거거든요. 파묻어 그냥 뭐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파묻어 생매장이라고 그 구덩이에 집어 던질 때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적에 더구나 또
재산상의 손해가 엄청나고 또 저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이런 그 유통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계가 달리는 문제인데 좀 그게 빨리 안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참 진짜 뭐 생판 듣지도 못했던 그런 병이 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그런 게 자꾸만 발생이 되는데 그런데 너무 힘드시더라도 절대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이분들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죠. 저기 축산농가 여러분 힘내시고 꼭 화이팅 하십시오. 꼭 버티시고 더 좋은 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믿으니까요. 여러분도 화이팅 하시고요. 자, 우리 둘이라도 지금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산농가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잠깐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